2009년경에 전 세계적인 금융 쇼크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새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누군가에게나 중요하구나라고 관심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2003년에 IT 더스난 대표가 강조했던 그 방법이 바로 IT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데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서 어떤 강의를 하다 이런 재미있는 사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VCR 기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VCR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야 될 만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엠팩스라는 회사가 이걸 상용화했을 때 영화 제작사 몇 군데를 빼고는 VCR을 사용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얼마 이후에 JVC가 새로운 기술로 훨씬 저렴한 방식으로 VCR을 내놨을 때 좀 더 시장이 커졌습니다만 진짜 시장이 커지게 된 비폭제는 엉뚱한 데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TV 수신기가 널리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에 시달리면서 제때 TV를 보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더 큰 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TV는 비싼 돈 주고 많이 다 구입을 해놨는데 막상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업무에 쫓기더라고. 전부 다 집에 퇴근해보니까 씻고 자기 바쁘고 TV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또 어떤 중요한 시합은 대낮에 해가지고 월드컵 결승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재방송도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야, 몇 시부터 중요한 프로그램 하니까 녹화해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요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VCR이 널리 퍼지는 것이지 VCR 기술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VCR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IT 더스난 매트라는 그 보고서가 지적한 바도 왜 어느 날 갑자기 클라우드가 이렇게 난리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공감대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이나 유사도가 있는 걸 좀 찾으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일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크게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NUI와 클라우드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NUI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정보 기술에 접근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 표준화된 방법이 바로 GUI였습니다. 그래픽한 대상을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멀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과 출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 눈을 대신해서 IT 기술을 통해서 마치 사람 눈이 인지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을 어떤 서비스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죠? 이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컴퓨터 비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입력 방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오늘 들고 오려다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습니다만 그 도시바에서 리브레토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PC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닌텐도 DS를 닮은 7인치짜리의 듀얼 스크린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짐작은 되시죠? 닌텐도 DS가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신은 아예 키보드가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없습니다. 스크린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키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띄워서 위쪽 스크린에 두거나 아래쪽 스크린에 두거나 터치패드조차도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해결 방식이 뭔지는 짐작되시죠? 바로 텍타일한 터치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키보드조차도 심지어 소프트한 방식으로 다 가버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터치,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죠? 오늘 기사 보니까 누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습니다만 애플이 멀티터치에 관련된 특허를 드디어 취득했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만 이 멀티터치가 예전 같으면 별로 그게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넓게 펼쳤을 때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준다든지 또 다른 사례는
피아노와 같은 건반 그림이 화면에 있을 때 그걸 동시에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멀티터치가 나오면서 대전치가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리를 인식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소리를 인식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소리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음성을 명령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 파일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문장을 해석해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명령을 실행할 수준이 된다면 굉장한 진전인 겁니다. 현재 이런 방향의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멋진 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구글 같으면 음성 검색이 있죠. 그죠?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음성 검색, 그 예를 들어 무슨 마을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점들 맛집하고 여러분이 음성을 주시면 자동으로 마치 타이핑한 것처럼 다 바꿔서 보여주는 기능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알고 보면 예전 같으면 너무나 멋지다. 지금도 멋지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미래에는 왜 과거에는 바보가 지금 모든 것을 손을 빌어서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수단으로 입력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오스페이셜한 것처럼 중력과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싱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죠? GPS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런 그 입력도 가능하고요. 또는 아주 재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도 그런 게 있습니다. 회의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보통 우리가 화상 회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다른 먼 곳에 계신 어떤 그룹이 화상회의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발언을 하고 계시다면 누군가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비춰주시거나 아니면은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그냥 파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는 방식은 음성이 어느 곳에서 가장 크게 들려오는가를 자동 감지해서 회전식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 있네요. 사람이 쓸데없이 카메라를 들고 회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센서 기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입력이냐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입력으로 간주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분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입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입력만 그럴 것이 아니고 출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소리나 또는 그림만 보고 있던 세상에서 소리라는 것도 이제는 단순히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운드뿐만 아니고 예전에 텍스처얼하게만 나오고 있던 많은 출력들이 음성으로 변환돼서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을 위한 활동을 최근에 하겠습니다만 그 장애우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다른 장애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시각장애우 같으면 안 보이는데 자꾸 뭔가를 뭐 빨간색을 터치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상한 인터페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다란 그림을 보면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은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약올림에 많이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비주얼하거나 또는 텍스처얼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이 출력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주얼 한쪽도 마찬가지고 터치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텍타일 출력 방식이죠. 그죠? 제가 아까 소프트 키보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요즘 휴대폰도 다 마찬가지고, 키보드 대신에 터치 방식으로 입력할 때, 예전에 하드웨어 키보드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눌러졌는지. 특히 터치는 가끔씩 보면 본인이 제대로 눌렀다는 사실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눌러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미세한 진동이 손가락에 느껴지도록 함으로써 터치가 제대로 발생하면 출력으로 뭔가가 떨림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도 재미있는 출력으로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래형 컴퓨팅에는 사용자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주 예전부터 해왔는데 도대체 사용자 중심이 뭘 뜻하는가? 최소한 MUI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마우스나 키보드에만 의존하고 있는 입력이 아니라 다양한 입력 방식을 흡수해서 다 컴퓨팅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출력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곧 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오피스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릴 사항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IT를 여러분이 직접 보유하는 세상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2003년에 이미 니콜라스 카드가 한참 강조했었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2006년에 아마존이 벌써 AWS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 아이디어를 지금처럼 열심히 떠드느냐? 바로 그것이 금융 쇼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효율성이 더 이상 쓸데없는 사치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나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IT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트래디셔널 IT, 이게 바로 노멀이죠.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의 노멀이 뭐냐면 필요한 만큼의 설비, 전산실 또는 전산 시스템, 전산 인력, 전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구입하시고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운영하셨죠. 그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문제냐면, 일상적으로는 용량이 불필요하게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IT 투자가 굉장히 패시미스트하게 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놔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큰 요구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근접하는 투자를 하게 돼서 그만큼 설비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남아도는 것입니다, 설비가.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일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의 설비를 하고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늘 드는 사례입니다만 아동 성범죄자 면담을 한 번씩 공개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 굉장히 호기심 많은 그 상태가 돼서 그날 꼭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지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꼭 열어보고 싶은데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볼 수 있는 방은 서버 비지입니다. 서버 비지가 그게 무슨 정보입니까? 사용자가 폭주해서 정보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국민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을 약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나 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평소에는 남아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전기의 그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이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순식간에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대용량의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축전했다가 필요한 만큼 배전하는 기술을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용량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남아돈다는 말이 뭡니까? 쓰는 양보다 괜히 더 많은 양을 발생시켜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더운 여름철이나 매우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냉난방 기기를 쓰느라고 그 전기가 모자랄까봐 방송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적게 쓰자는 보도를 합니다. 만약에 전기가 정말 여러분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알고 보면 바로 두 번째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가지고 있는 설비를 최대한 사용해도 오히려 용량이 모자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현재 IT에서 겪고 있는 핵심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는 쓸데없이 투자를 망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 둘째 문제는 그렇게 낭비하고 있던 것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모자라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노멀이라고 한다면 참 이상한 노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IT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IT를 왜 각자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는 거죠. IT는 여러분 기관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기밀 자료를 다룬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IT 서비스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잠시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계속